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천체 관측이라는 타이틀로 좀 공부를 하는데요. 천체를 좀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천체는 일반적인 항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과 달로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행성 뷰라고 쓸게요. 옛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측했는데요. 자기가 한평생 보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을 제외하고는 다 위치가 일정한 것처럼 보였더라 하겠습니다. 물론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20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보면 별자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고. 그래서 붙박이 별이라고 해서 위치가 안 바뀌는 별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별들이 있겠네요. 이 별들에 대해서는 항성은 알파를 쓰려고 해서 여러분 적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적경 정비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적경과 델타, 적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천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달은 어떻습니까 하면 얘는 적경이 증가만 합니다. 태양은 24시만큼의 적경이 1년 걸려서 증가하고요. 달은 24시만큼의 적경이 27.3일이라는 시간 주기를 가지고 적경이 증가만 합니다. 이때 적경이 증가한다는 뜻은 왼손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누구 주위로? 항성들 주위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왼손입니다. 알겠어요? 오른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적경의 증가 방향은 왼손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성류들은 있습니다. 류라고 쓴 것은 각종 소행성이라든지 외소행성이라든지 또는 해성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네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경이 증가하는 곳을 순행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적경이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다음 주에 행성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항성과 태양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딴 데 가서 관측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관측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기가 지구의 적도가 되겠네요. 위도를 나타내는 표시는 그리스어로 P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도가 0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북극을 쭉 해서 여기는 위도가 90도 N 되겠죠.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대략 위도 37도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보는 거죠. 우리 위도 얼마라고? 37도 N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꼭 위도 37도 또는 37.5도 여기 서울 또는 인천 위도 말고 좀 더 고위도로 또는 저위도로 가서 관측하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심지어 남반구로 가서 관측하라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이걸 먼저 해놓고 나야 그 다음에 위도가 좀 더 높아지면 또 낮아지면 확정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별까지 거리는 천차만별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별을 봤는데 저 별은 가까이 있고 또는 저 별은 멀리 있고 이런 걸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별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대한 가상적인 큰 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우리는 천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이거를 천구의 적도라는 이름을 쓰고요. 지구의 위성이 연장된, 지구 위도가 연장된 것처럼 해서 여기가 적위 델타가 즉 지구의 위선을 연장한 적위 델타가 0도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폴라리스, 북극성의 위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천부의 북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델타가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물론 천부의 남극도 있어요. 저기 델타가 마이너스 90이 되겠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색을 좀 많이 써달라 했는데요. 나는 천부의 북반구는 주로 붉은색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천부의 남반구는 주로 푸른색으로 쓰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한번 정식으로 가르칠 때는 말입니다. 문제 풀 때 급할 때는 뭐 여러 색깔을 써야 혼재해서 쓰겠지만은 가르칠 때는 붉은색은 천부의 북반구로 푸른색은 천부의 남반구로 소개하겠습니다. 되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이거 가져왔냐? 평을 가져가세요.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간다. 누가 관찰한다고요? 내가 관찰합니다. 어디서? B도 30도 여기서 관찰합니다. 근데 천구에 있는 모든 별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볼 수 있는 건 지평면 위쪽만 볼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땅과 만나는 거리를 우리는 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한 요 정도 방향 북극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한 37도쯤 올리면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 북극성에 수직으로 내려서 지면과 만나면 거기를 북점이라 한다고요. 우리는 별이 어디 있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있잖아 이렇게 손가락을 기가보면 답이 안 나오죠. 숫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좌표계가 필요하네요. 이 좌표계가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로 구분하는데요. 지평 좌표계는 저는 북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북쪽에서 오른손입니다. 시계 방향 돌리다가 90도 되는 지면과 만났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시계 방향 돌렸습니다.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 예, 여기는 동점이 됩니다. 여기가 남점이 되겠고요. 이쪽이 서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로는 A를 쓰네요. 시계 방향입니다.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방위각을 얘기할 때 나는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을 돌릴 것이겠고요. 나중에 적경을 얘기할 때는 반시계 방향을 돌릴 것이겠습니다. 왼손으로요. 방위각, 시계 방향을 돌리는 방위각과 그리고 지면에서 얼마나 떠 있어 하는 고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점의 방위각은 0도입니다.
동점은 90도가 되겠고요. 남점 180도, 서점 270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러와가지고 북점 만나면 360도 0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동남서 이게 지평좌표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니 천고의 적도하고 동점이 만나네요. 천고의 적도하고 서점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평좌표 그릴 때 항상 동점에서 출발한 천고의 적도가 서점으로 들어가는 이 천고의 적도의 그림을 매우 중요하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별의 일주권은 이 천고의 적도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까지 요만큼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가 되겠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그리고 천고의 적도하고 요게 수직하게 되겠고 천고의 적도하고 남점 사이 요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의 각도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평좌표계고요. 참 만들기 쉬워요. 그냥 대충 북쪽 잡아서 그 지방 위도만큼 올리다 보니까 폴라리스 북극성이 보여. 내려 수직하게 내려서 북점 잡고 그 다음 내가 관측하고 싶은 별에 대해서 90도, 120도, 방위각 120도, 고도 15도에 어떤 별을 봤다, 초신성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지구와 자전이 공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지평좌표계로 매겨놓은 이 값들은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평좌표계를 잡아놨는데요. 미국 애들이 똑같은 지평좌표계의 방위각 고도를 얘기하면 알아먹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하고 그리고 관측 시각에 따라서 이 지평좌표계 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을 좌표가 필요한데요. 적도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경과 적위를 사용하는 적도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북방위별들은 고정된 적도좌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적경과 적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꽤 비싼 망원경은요. GPS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 뒤에 내가 오리온 자리의 미겔별을 찾고 싶다. 버튼 누르면 지가 아주 싹 돌아가요. 그날 시각과 그날의 그 지방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는 거예요. 비싸요. 사고 싶은데. 선생님, 예. 역행 위에 혹시 뭐라고요? 저기 3번에 역행 위에 역행, 위에 순행. 아 그래서 지구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네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별들의 위치가 움직여요. 일주 운동이라는 게 쓰고요. 지구가 공전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위치가 태양 기준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 할 때 일은 하루가 되겠고 주는 주기를 얘기합니다. 하루가 주가 되는 운동이고요. 연주 운동, 1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 운동, 지구 자전을 보내야 되겠고요.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연주 운동, 지구 공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자전을 봤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서고,
북쪽이 동해바다입니다. 지구자전은 이런 식으로 도네요. 지구자전은 어떻게 돈다고?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이걸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시간당 15도 돌죠. 근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을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반시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돌다 보니까 모든 천체는 태양이 됐든 달이 됐든 행성이 됐든 별이 됐든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주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간에 남쪽을 지나가게 이렇게 일주 운동을 시키겠네요. 동쪽에 떠올랐던 태양이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울입니다. 나중에 시계니 반시계니 할 때는요, 동남서쪽 방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라고 풀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위선과 경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경선은 경도를 뜻합니다. 경도를 뜻하는데 대략 한 15도 간격으로 하니까 여기가 135, 이 동경 130도가 되고요. 135도짜리고 여기가 동경 122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동경을 기준으로 경도가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좀 더 동쪽에 있어요. 좀 더 동쪽에 있으면 태양이 먼저 뜨겠네요. 태양이 먼저 남중하죠.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먼저 떠오르고 이후에 근처에서 해 떴네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왜 하필 15도를 저렇게 표현해놨습니까? 하네요. 지구 경선을 360분 했죠. 그래서 15도 차이마다 남중, 태양의 남중 시각이 또는 별의 남중 시각이 1시간씩 차이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경을 왜 24시 단위로 나눠놨습니까? 15도 단위로 이렇게 끊어놨습니까? 적경 1시 차이가 별의 남중 시각 1시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위도도 끊어놨네요. 그렇지? 위도를 끊어놨는데요. 고위도로 가면 천고의 적도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천고의 적도의 남중고도는 90-위도가 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천고의 적도가 좀 더 낮아지는 지면에 다가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천구의 구조에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시간권이라는 이름인데요. 같은 적경 라인을 쓰는데요. 이거는 단지 적경이 같은 것들이고요. 적경이 같으니까 동시에 남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수직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직권은 그냥 단지 방향이 이 순간 같았을 뿐인 용어예요. 뭐 그런 짜잘짜잘한 용어들은 나중에 내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을 조금 돌려봅시다.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지구의 적도를 면장해서 천구의 적도까지 준비시켰습니다. 됐습니까? 지구가 공전을 했잖아요. 지구가 공전합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는데 어떻게 공전합니까 하면 반시 방향 공전합니다. 반시 방향 공전하면서 우리는 서에서 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년 걸려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네요. 그래서 매일로 따지면 대략 1도 정도 돌고요. 매월로 따지면 한 30도 정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주변 별자리가 뭐 A별, B별, C별 이래 봤습니다. 오늘이 7월인데요. 7월에 지구 쪽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A 쪽에 있었습니다. 한 달 지나서 8월 되면 태양은 B 쪽 별과 함께 보일 겁니다. 9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별 쪽으로 태양이 움직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의 태양은 A 쪽에 있었는데 8월 태양은 B 쪽으로 9월 달에는 C 쪽으로 움직입니다. 반시로 움직입니다. 왼손입니다. 반시계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 얘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물론 중간에 남쪽 하늘을 지나는 시계 방향 말입니다. 아까 일주 운동이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었잖아요. 예. 별의 연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서쪽에서는 시계 방향이겠고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관측자에 대해서 동, 남, 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되겠어요? 예, 요렇게 해서 정도의 적도를 그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동에서 올라서 정서쪽으로 지는 정도의 적도입니다. 오늘 7월 25일이죠. 됐습니까? 오늘 7월 25일 밤 9시에 예, 여기에 별이 보였습니다. 흰색 수는 이유 알겠습니까? 7월 25일 밤 11시 할게요. 2시간 지났네요. 2시간 지났으면 자전에 의한 일주운동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시간당 15도입니다. 따라서 밤 11시 찍으면 이쪽에 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각도 얼마만큼? 30도만큼 일주운동 해서 말입니다. 색깔 쓰는 이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 지났어요. 8월 25일이에요. 밤 9시. 시각은 바뀔 거 없고 시각은 바뀔 거 없고 뭐만 바뀐다? 네, 날짜가 예,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면 공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동남서쪽 가니까 예, 동에서 서방향입니다. 어디에 보입니까? 근데 여기 똑같은 위치 이게 있습니다. 색깔 이해되겠어요? 그렇다면 8월 25일 이제 밤 11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다시 30도 더 가서 여기에 보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7월 25일 밤 9시에 보았잖아. 8월 25일 밤 11시면이라고 주는 거죠. 중간하게 빼고. 네. 그럼 여러분들 7월에서 8월까지 연주운동 시키고 9시 별의 위치에서 또다시 일주운동 더 시키고 되겠네요. 그럼 8월 25일 몇 시 전인데는 7시인가요? 8시인가? 8시 4시 전인데 몇 시야? 7시? 8월 25일 7시에 본다 하면 여기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북중함수 해볼까요? 플러스 받았는데요. 7월 25일 밤 9시에 여기에서 별을 봤습니다. 2시간 지났군요. 밤 11시래요. 이제 북중하니까 반시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30초 차이 나겠네요. 똑같을 것 같아요. 8월 25일 밤 9시라고요? 연중동 고려해서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2시간 더 지나라 했으니까 또 30분 더 지나서 여기에 볼 겁니다. 가만히 변화로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근데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공전했다면 지구의 적도, 연장한 천구의 적도와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면이 일치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서 공전궤도면이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인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 별자 사이를 요게 이렇게 천구로상을 준비했고 천구의 적도도 준비했는데요. 천구의 남반구와 천구의 북반구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움직임은 건 지구였죠. 네. 지구가 움직이는 걸 못 몰랐으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 태양이 별자 사이를 반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구의 남반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북반구 짚고 다시 내려와서 하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연장한 걸 묻는 이것을 황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와 23.5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때 황도와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두 점인데요.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만나는 것이 각각 동점과 서점이었는데요. 천구의 남반구에서 천구의 북반구로 올라오다가 만나는 요 점을 충분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23.5도 최고 높은 여기를 하지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천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가다 만나나요? 여기를 추분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1 천구의 남반구의 제1 저기가 마이너스 되는 여기가 동지점입니다. 봄춘, 여름하, 가을추, 겨울봄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적도좌표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도좌표계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경선에 해당할 수 있는 적경과 위선에 해당할 수 있는 적위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붙박이 별들은 이 적경과 저기가 안 바뀐다 했습니다. 일중동을 하든 연중을 하든 일반적인 별은 적경 저기가 바뀌지 않아요. 적경 저기가 바뀔 수 있는 천체는 음양 오행,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입니다. 옛사람들이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수성, 금성 그리고 화, 목, 토 이 5개의 행성들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똑같이 관측했고요. 예. 그리고 그놈들의 행동이 천구상에서 대체로 순행하다가 다시 방향으로 가다가 가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것들도 다 관측해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야, 하늘 봐봐 중부점 어디야? 중부점에 맞춰서 뭐 기가 막히게 크게 밝은 엄청 밝은 이런 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중부점 찾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중부점이라고 기준 하나 잡아놓고 십자상관권에서 영시라고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될 일이에요. 직접으로 보고 나중에 면접관님 야 중부점 어디야? 하늘 열고 찾아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분점을 기준으로 나는 모든 시험 문제 또는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칠판을 정면 앞을 영시로 잡을 겁니다. 중분점을 잡을 겁니다. 알겠어요? 원래 적경은 천구의 적도 다시 말하면 중분점을 기준으로 천구의 적도 따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천구의 적도 따라. 근데 기왕이면 자, 춘 여러분들 같이 왼손 뻗어볼까요? 춘, 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도 따라 하, 추, 동 이렇게 돌릴게요. 안 돌아. 몸을 자꾸 돌려요. 그래서 플러스 저기에 있다 하는 하지점 알겠습니까? 네. 각각 여기가 적경이 되는데 이쪽으로 할수록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여기 적 위를 쓰는데 0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황도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중부점에서 0시라고 합니다. 중부점에서 하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추, 동, 다시 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시, 6시, 12시, 18시, 다시 0시, 24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양이 0시 방에 걸려 있어요. 예, 요게 춘분날 보통 3월 21일, 22일 요 정도쯤에 걸립니다. 3월 말에 걸립니다. 태양이 6시 방에 있는 게 이게 하진날 6월 말에 6월 21일, 22일 요 정도쯤 걸립니다. 9월 말에 추, 12월 말에 동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요 천구상의 별자리를 12등분 해가지고 황도 12궁이라 하는데요. 황도 12궁 12개를 전부 다 외워라 하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만은 나도 못 외웁니다. 그러나 4개는 외우고 있겠습니다. 0시 1시 사이에 0시 1시 사이에 춘분점 근처에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릅니다. 6시 방향에 6시 7시 방향에 쌍둥이 자리가 있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이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를 뭐 팔에 문신 새기는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여러 있는데요. 뭐 한 2달 전에 마트 갔는데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쌍둥이 자리를 새겨놓은 사람도 많네요. 12시 방향에 아무래도 이제 제일 태양의 고도가 높은 하진날이니까 뭐 양의 기울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걔네들의 속성 아닐까 싶습니다. 12시, 13시 사이에 여기 천여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18시, 19시 방향에 분수자리가 있습니다. 요 4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6월 말에 쌍둥이 자리를 지나요라고 했을 때 그냥 쌍둥이 자리의 일주권이 그때 하진 날의 태양의 일주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주권들을 좀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위도 37도 N 지평좌표의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북동 남서 폴라리스 방면 항상 이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지평좌표는 항상 이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쓴다고요? 지평좌표계의 십자선을 그립니다. 당연히 가운데 이 십자선 가운데는 관측자입니다. 납니다. 전부 반원 그리고 폴라리스 받고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정도의 정서로 이렇게 천구 적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입니다. 위도가 37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에서 정서로 천구 적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추운 날의 태양의 일주권이겠고요. 물고기도는 처녀자리의 일주권도 이런 그림이 됩니다. X축 방해각을 쓸게요. A 방해각이라는 뜻입니다. 방해각 90 동점입니다. 방해각 270 서점입니다. 요거는 일주권을 보게 되겠죠. 추운 날의 태양입니다. 또는 쌍둥이, 물고기 또는 처녀자리. 저기가 영도된 놈들은 이런 일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방해각 180도 남점 요 지날 때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되겠네요. 90 마이너스 위도 53도 됩니다. 그럼 하진나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하진나는 좀 더 북동 방향의 방해각이 작은 쪽에서 태양이 떴다가 북서 방향으로 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23.5도 더 올라가네요. 23.5도 더 올라갑니다. 또는 쌍둥이 자리의 패턴이 들어가겠습니다. 76.5도가 되겠네요. 반면 동진달은 이렇게 남동방에 떠서 남서방을 지면서 23.5도 빠집니다. 29.5도가 되어서 47도만큼의 남중고도 차이가 하진날과 동진날 차이가 되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위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66.5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위도가 66.5도니까 굉장히 고위도가 되겠네요. 폴라리스가 이 정도까지 해서 66.5도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각을 잡고 정도에서 정서로 이렇게 라인을 그었네요. 천구적도입니다.
방향 90에서 270까지 이렇게 돼서 23.5도의 남중고도가 되는데 위도 61.5도 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모든 일주권은 천도의 적도와 나란한데요. 이것과 나란한 게 23.5도의 전기를 떠올리면 기점에서 떠올랐던 태양이 북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방향은 0도에서 시작해서 360도까지 최고 고도는 47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아요. 백야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동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이거 말이에요. 잠시 이거 말이에요. 있습니다. 아예 위도를 90도로 올려볼까요? 북극이에요. 북극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동산모의 개념이 없습니다. 북극점이니까 동산모 개념이 없어요. 모두 북쪽 올라가가지고 만나는 한 점이 북극점이잖아요. 동산모의 개념은 없어요. 폴라리스가 머리 꼭대기에 있네요. 천정에 있어요. 추운 날엔 태양이 지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축을 시간축을 줄게요. 다른 것들은 방향축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고도 0도에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추운 날 태양입니다. 하진 날 태양은 어떨까요? 23.5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돌겠네요. 물론 좋은 날은 지면 밑에서 돌다 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북극에 가면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이 되는 알겠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세상에 뭐 하러 이거 아니죠? 뭘 맨 뒤에서 폼 잡고 있어 저기 다 이래요 보이시죠? 우리보다 위도를 조금 낮출게요. 위도 23.5도 N 하겠습니다. 북회기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방해가 90에서 270까지 하면서 추운 날의 남중고도는 66.5도를 찍고 있습니다. 하진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진날은 남중고도가 23.5도 더 오르돼요. 천장에 있어요. 머리 꼭대기 있잖아요. 남중고도가 90도가 되버리네요. 이 동네를 알 것 같습니다. 중2 때 나온 거네요. 어디죠? CNN이라는 동네인데요. CNN의 하진날 정오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우물에 그림자 없이 그대로 수직하게 빛이 들어가 이런 내용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동짓날은 온도가 좀 작게 줄어들었죠. 동짓날 남중고도는 23.5도 빠지네요. 얼마입니까? 43도인가? 어느 정도 되겠죠. 더 낮췄습니다. 위도가 아예 0도, 적도 쪽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도 쪽은 폴라리스가 예, 북쪽에 박혀 있네요. 동남서 쓰고 정동에서 떠올랐던 태양은 정서로 이렇게 집니다. 방위각에 대한 고도인데요. 방위각 정동에서 떠오르면서 계속 동쪽이다 보니까 방위각 90에서 쭉 가서 고도 90쯤이네요. 이후에 선점으로 칠 때 270도로 이렇게 하는 게 춘추근 날입니다. 그래서 적도는 춘추근 날에 태양이 제일 고도가 높습니다. 하진날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66.5도 되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진날의 모습입니다. 동진날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 각각 하나가 23.5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하진날 태양과 동진날 태양의 뜨는 방향 차이는 23.5도의 2배 47도 나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 두 개가